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자, 돌아볼까요?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네, 귀로 듣는 세계여행 다돌세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진짜. 그렇죠. 다돌세에서는 넘버원이죠. 저밖에 없어서. 진짜. 네. 네. 5월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휴양하기도 좋은 나라 베트남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베트남 추천 여행지 돌아봤잖아요. 네, 좋으셨죠. 하노이도 보고. 하노이, 호치민, 다낭, 호이안까지. 정말 유명한 곳. 정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는 곳. 곳곳을 누벼봤는데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여행지를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노이, 다낭이 만약에 베트남에 처음 가신다라고 하면 선택하게 되는 초보 여행지 코스라면 네. 오늘은 베트남 한 번 더 가는데 다낭 또 가긴 좀 그런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더 특별한 베트남을 여행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여행지들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특별한 베트남 여행. 자, 네. 맞아요. 이제 처음 베트남을 접했을 때랑 다르게 좀 더 다른 곳, 좀 더 다른 곳 가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베트남 매력에 빠지신 분들은 또 다른 도시들을 또 다른 지방을 검색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어디부터 돌아보나요? 네, 첫 번째로 선정한 이색 베트남 여행지는요. 푸꾸옥입니다. 푸꾸옥 진짜 유명하던데 근데? 네, 많이 유명해졌던데 어떤 데인지는 잘 몰라요. 이제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 가시기도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물론 베트남 여행을 아직까지 찾아보지 않으셨다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푸꾸옥은 베트남의 최남단 서부 쪽에 위치한 섬인데 네. 맑고 투명한 바다 그리고 99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 섬이군요 일단. 네,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확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다가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가 진주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진주를 양식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청정역에서 양식되는 진주도 보실 수 있고 바다거북이도 또 유명해서 진주와 바다거북이 뭔가 내가 인어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바닷속을 헤엄치는 그런 경험들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구나. 푸꾸옥이 이런 곳이군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네, 저도 푸꾸옥은 다녀왔거든요. 갔다 왔어요. 저도 좋았겠다. 베트남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특별한 거 더 없을까 하다가 찾은 곳이 푸꾸옥이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거의 한 8년 정도 전에 가서 네. 정말 예전에는 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을 간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예전에는 그죠 맞아요. 그 당시 같으면 푸꾸옥 가는 사람들 많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SNS를 켜면 이제 가족 단위 분들은 거의 다 푸꾸옥을 많이 가시기도 하고 홈쇼핑 보니까 또 홈쇼핑에서도 베트남 푸꾸옥 많이 밀고 패키지 있더라고요. 또 많이 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후추로도 되게 유명해요. 아, 후추요? 네, 그래서 가시면 후추 좀 사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좀 퀴즈 낼게요. 이 베트남 여행 문화 알려드리면서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소스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소스 우리나라 된장, 고추장 같은 소스 있었죠. 무슨 소스였죠? 피쉬 소스 아니에요? 맞습니다. 느엉맘이라고 부르는 느엉맘. 피쉬 소스인데 베트남에서 가장 이 피쉬 소스 느엉맘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이곳 푸꾸옥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요건 소스는 사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 네, 사오셔도 소스, 좋을 것 같아요. 피쉬 소스. 사실 꽤 많죠. 그리고 이 제주도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 네. 크기는 제주도의 반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처럼 뭐 제주도도 보면 북부, 남부, 동부 이렇게 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어떤 지역을 가시냐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의 여행을 즐기기도 좋은 곳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호텔 휴양을 즐기면서 시내 투어나 야시장 이렇게 위주로 진짜 네. 쉬고 살짝 먹고 이런 여행도 하실 수가 있고요. 남부에 가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호핑 투어라든지 스노클링 같은 해양 네.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북부에 가시면 산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산과 또 유럽식 건물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셔도 좋아요. 야, 그러니까 푸꾸옥 가서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시간을 잘 나눠 써야겠네요. 네, 간혹 가다가 정말 짧게 잡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3일 정도를 일정 잡으시면 네. 동서남북 다 가시진 못하시겠지만 한 알차게 곳에. 돌아다니시면서 한 2군데 정도 다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특색에 맞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여기도.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체험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섬나라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것처럼 결국의 키워드는 휴양. 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가격대가 정말 괜찮은 5성급 호텔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너무 예전이지만 7년 전에 갔을 때는 와, 이 가격에 이렇게 멋진 인피니티 풀이 가성비 정말 짱이구나. 가장 베트남에서 갔던 호텔 중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가장 비싸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푸꾸옥을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호텔도 좋고 가격까지 제가 착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감동했던 방면에 워낙 그때가 관광 도시로 개발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다 보니까 네. 어딜 가나 호텔 외에는 뷰가 있죠. 시티뷰도 그리고 시뷰도 아닌 네. 공사장 뷰라고 해서 공사 엄청 했었구나. 엄청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새로 개발하는 곳처럼 네. 흙바닥에 철근에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정돈되고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네. 아마 요 최근에 다녀오신 우리 생생님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최신 정보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푸꾸옥의 날씨는 11월에서 3월 사이 가장 여행하기 좋아요. 그렇군요. 좀 약간 묵혀두셨다가 네. 겨울에 여행 가실 때 가시면 좋고요. 네. 그 외에도 조금 더운 거 괜찮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항에 따라 다르지만 직항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항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선으로 이제 부산에서 갈 때 푸꾸옥까지 어떻게 갔냐면 호치민을 먼저 가서 호치민. 네, 그리고 푸꾸옥으로 국내선을 타고 네. 이동을 했는데 얼마나 걸려요? 호치민에서 후쿠오카까지는? 제 기억에는 거의 제주도 가는 거랑 비슷하게 1시간 정도 좀 걸렸던 것 같아요. 1-2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진짜 둘 다 여행하실 수 있는 거죠. 호치민도 둘러보고 네. 후쿠옥도 가고. 그래서 저는 호치민이랑 푸꾸옥을 동시에 묶어서 여행을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섬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섬나라다 보니까 도시마다 어느 지역마다 베트남의 야시장이 유명하잖아요. 네. 동남아도 그렇고. 근데 해산물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당도 저 식당도 전부 다 보면 앞쪽에 우리 왜 자갈치시장 간 것 마냥 네. 조개며 새우며 막 싱싱한 애들이. 싱싱한 애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냐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 막 이렇게 앞에서 둘러보다가 어떤 집에는 수족관 안에 뱀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장어 종류 아니에요? 장어 종류? 아니요, 진짜 뱀이 물뱀이. 그래서 진짜 울면서 여긴 아니야 하고 도망쳤던 기억도 수족관에 나는데 뱀이요? 저도 아직까지 그 정체는 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곳은 어디였냐면 네. 알아보고 가진 않았기 때문에 네. 앞에 종업원들이 다 나와 계시거든요. 호객행위도 좀 하겠죠? 네, 당연히 하시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호객행위를 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천사의 미소를 띠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여종업원 분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진짜 베트남인의 미소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면서 그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격도 잘해주시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 기억에는 타이거새우 그리고 가리비 물총오징어 볶음밥 공심채 볶음 맥주 2병 이렇게 먹었는데 네. 2인분? 다? 네, 해서. 한 2인분이지만 좀 넉넉하게 시켰죠. 골고루 다 시키셨나요? 네, 근데 한 5만 동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2만 5천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났고요. 진짜 해산물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 가격이라니. 푸짐하게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동네. 네, 그게 이제 푸꾸옥에서 가장 또 기분 좋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야시장 갔었을 때가 정동이라는 야시장이거든요. 네. 갔었을 때가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에 계실 때였어요. 그때 마침 또 그때 경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나오니까 직원분들이 박항서 코리아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네. 제가 괜히 또 감독님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런 거 있죠. 네, 손을 흔들어주면서 네. 나왔던 기억이 나서 더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았던 점은요. 한국 분들이 식당이나 카페, 마사지 샵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푸꾸옥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그리고 또 K마트라고 해서 한국 라면 식료품 파는 가게도 그냥 그래요?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기도 수월하고 약간 저는 웃겼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 샵을 가요. 네. 그럼 한국 사장님이 계시니까 네. 사장님 저 여기 잘 모르는데 좀 맛있는 데 없나요? 맞아 물어보게 되죠. 그럼 또 거기 가요. 그럼 또 거기도 한국 사장님이에요. 진짜? 제가 진짜 한국보다 더 맛있는 불고기 피자를 먹었던 가게거든요. 여쭤봐요. 사장님, 너무 불고기 피자 맛있는데 좀 갈만한 한식당 없어요? 또 소개시켜줘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또 한국 사람 만나서 삼겹살이랑 소개 받아가지고 삼겹살 먹고 네, 그래서 네트워킹이 아주 먹고. 잘 돼 있는 네. 여기는 또 되게 다니기 편하다. 의외로 네. 좀 안 알려진 곳이었지만 그런 게 좋았고요.
제가 진짜 그 한식당에서 삼겹살에 그 짬뽕 라면 김치를 척 걸쳐가지고 먹었는데 그 격이 있네요. 사실 뭐 베트남에서 가장 최고의 음식이 아니었나. 야, 저 그 정도로.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마사지도 받고 야시장도 가시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체험을 좀 원하신다면 진주가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네. 진주 농장. 체험 있어요. 네, 가보실 수 있고 후추도 유명하죠. 후추 농장. 후추. 능맘도 유명하니까 능맘 공장. 네. 그리고 와인숍과 꿀벌 농장 방문도 다 하실 수 있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체험까지는 즐겨보지 네. 못했어요. 놀기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신다면 미리 알아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체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딱 넣어가지고 시간에 딱 중심에 딱 잡아놓으면 뭔가 뿌듯한 느낌 들거든요. 하루가 꽉 차게 딱 진행된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또 이 체험 가셔서 아시죠? 사오는 그 기분. 내가 저렴하게 양질의 후추를 샀다 이런 기분으로 알고 먹으면 체험하실 또 수 더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남부에 가시면 뭐 호핑 투어나 스노클링 이런 해양 액티비티도 당연히 즐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북부도 멋져요. 그러니까 북부가 생물권 보존 지역이에요. 우리도 왜 제주도 가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럼 풍경이 되게 그린 것 같죠. 그렇겠네요.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스러운 마을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섬의 해변을 마주치는 것도 상당히 기분 좋은 경험이고요. 네. 북부 쪽에 인프라가 많진 않아요. 아무래도 남부나 뭐 또 아래쪽에 더 놀거리들이 많긴 한데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북부에 꼭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북부에 어떤 비라는 리조트가 있어요. 네. 여기 비 리조트에서 호텔로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랜드라고 해가지고 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네. 아이들 좋아하는 사파리까지. 이게 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원래 여행을 하시면 좀 제 주위에도 그렇고 가족 아이가 있다면 아이 위주로 다 맞아요. 그렇게 되죠. 하시게 아무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3일 정도 묵으신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은 북부에서 올인원으로 해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거기서 다 하실 수가 있죠. 부모님들 조금 쉬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북부에는 볼거리나 체험거리 그래도 찾아보실 거예요. 그랜드 월드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랜드 월드. 네, 여기는 알록달록한 색색의 유럽풍 집들이 물가를 중심으로 이제 양옆에 붙어 있는 곳인데 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브라노 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그 아이유 씨의 뮤직비디오에 나와서도 유명해졌는데 알록달록한 색깔이 색깔 너무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똑같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호수에 곤돌라 배도 있어요. 거의 따라 그런 것 만든가 같아요. 봐요. 그죠? 네. 우리도 왜 그 장림에 가보시면 네. 그 부네치아라고 있어요. 부산 베네치아 비슷한? 베네치아라고 장림 포구 쪽에 네. 같이 만든 것처럼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이 베네치아의 브라노 섬을 벤치마킹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 정말 낮에는 그렇게 예쁘게 막 사진을 찍으시는데 네. 밤이 되면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불빛들이 하나둘씩 타다다다다 켜지면서 네. 아름다운 야경의 야시장까지 열리거든요. 또 그만의 또 밤의 화려함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야시장에 또 해산물이 유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뭐 치즈가리비, 오징어구이, 뭐 블랙타이거 새우 이런 거 드시면 되고요. 네. 9시 반이 되면 밤에 30분 동안 분수쇼가 펼쳐지는데 저도 이건 영상으로 봤어요. 네. 꽤 볼만하더라고요. 분수쇼도 함께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북부에 머무실 때 가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입장료 당연히 무료입니다. 훅곡 이렇게 북부, 남부, 동부 나눠가지고 즐기실 거리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서 푹 즐겨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찍고 저거 찍고도 괜찮겠지만. 푹곡인가 봐요. 훅곡. 자, 노래 한 편 들을게요. 네. 오늘 우리 베트남에 조금 더 특별한 여행 많이들 가시지만 요즘도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좀 특별한 여행을 찾게 되는 그 곳들을 한 곳 한 곳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훅꾸옥 소개해드렸고요. 또 베트남 어디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로 둘러볼 베트남의 이색 여행지는요. 달랏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훅꾸옥 달랏 다 들어는 봤어요. 네. 근데 일단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노이, 호치민 하면 떠오르시는 게 네. 있죠. 오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랏 어떤 곳입니까? 네, 이 달랏은요. 베트남의 유럽, 안개 도시, 안개 도시? 소나무의 도시, 벚꽃 도시, 작은 파리 같이 수식어가 되게 많이 붙는 고원 도시입니다. 고원에 네. 베트남의 유럽.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유럽의 정치를 느끼실 수가 있는 그리고 네. 좀 산을 느껴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한때 프랑스인들의 휴양지로 개발되었었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죠. 특히나 아기자기한 갤러리 근상 카페도 많아요.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간직한 곳인데 무엇보다 연중 날씨가 시원해요. 왜 베트남 하면 가서 땀 흘리겠다 네네네네. 덥겠다 걱정하실 텐데요. 시원한 편이다 보니까 베트남 현지 분들에게도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오, 약간 너무 더운 것보다 시원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찾는 분들은 달라 괜찮겠네요. 네, 특히나 요즘에 되게 유명해졌어요. 얼마 전부터. 왜냐하면 TV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서 네. 전현무 씨, 박나래 씨, 이장우 배우가 팜유 원정대라는 명목으로 달랏에 식도락 여행 갔었거든요. 그분들 베트남 간 건 봤는데 거기가 달랏이었어요? 달랏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얼마나 또 재밌게 노셨는지 저도 봤기 때문에 한국 분들께 더 유명해졌고 특히 우리가 왜 요즘에 MZ 분들이 많이 네. 또 가시는 곳이다. 이런 또 유명지로 네. 여행하시기도 합니다. 이 고지대 자연 속에 위치한 멋진 카페에서 베트남 전통 커피를 마시면서 풍경만 보고 있어도 하루가 훌쩍 가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카페 투어만 하셔도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카페 투어.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스쿠터를 대여하셔가지고 이동하시면 산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 높은 고도에 있어가지고 골프 여행으로 달랏을 찾는 분도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달랏은 날씨가 덥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또 별명이 또 있는데 영원한 봄의 도시다. 그 정도로 날씨가 딱 좋구나. 1년 내내 한 17도에서 24도 정도 기온이라 가지고 진짜 봄, 가을 날씨 느낌입니다. 노래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베트남 분들 사이에서는 유럽풍의 고급스럽고 시원한 곳이다 보니까 넘버원 신혼여행지. 자, 우리 달랏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더 많은 달랏 얘기는 4부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베트남 여행 떠나고 있어요. 다 같이 놀자 세계 한 바퀴. 베트남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만여행했고 그리고 유명한 여행지들 돌았고 이번엔 조금 이색적인 여행지를 돌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할 얘기들이 많네요. 많아. 갈 곳도 많고 그리고 맛있는 곳도 많은 곳이 진짜 베트남인 것 같아요. 우리 달랏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베트남의 유럽 얘기하다가 끊겼거든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영원한 봄의 도시 달랏입니다. 이 달랏에 가셨다. 그럼 날씨도 좋고 산도 좋은데 어떤 코스로 가야 될지 너무 낯선데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추천드리는 코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먼저 첫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일찍 일어나셔서 달랏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랑비앙 산에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산도 좋고 공기도 좋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하이킹 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등산 개념으로 좀 어려운 곳이에요? 아니면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설마 꼭대기까지 가시게요? 여행 가셔서 살짝 하이킹 하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산의 공기를 살짝 느끼고. 네. 그리고 달랏에서 산을 가셨다 내려오시면 또 그 근처에 또 두부 요리들이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담백하게 건강식으로 나는 오늘 비건이야라는 느낌으로 두부 요리 점심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베트남 두부 요리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이게 똑같은 두부인데도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맛을 느껴보시면 이게 베트남 두부 맛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게 식사를 하시고 나면 근처에 달랏 대성당을 가보셔도 좋습니다. 역시 베트남은 성당이 많다. 네, 그렇죠? 성당이 많아요. 그리고 성당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성당에는 수탉 모양의 풍향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수탉 성당이거든요. 귀여우니까 잠깐 사진 한번 찍고 안쪽에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탉 성당에서 차로 8분 정도 이동하시면 달랏의 유명 관광 스팟인 항응아 빌라라는 곳이 있어요. 항응아 빌라.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크레이지 하우스라고도 불리는 건물이에요. 건축물인데 베트남의 가우디라고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베트남 한 총리의 딸이 지은 건물이자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과는 전혀 다르고요. 네. 뭔가 숲속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건축물인데 독특하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거 보면 네. 숲속에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잠들어 있잖아요. 근데 막 밤이 되면 그 기괴한 그 등치가 큰 나무들이 막 깨어나면서 움직이는. 아. 그러다가 건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건물. 네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다라고도 하는데 가장 많이 이 건물에 붙이는 수식어가 기괴하다. 기괴하다. 네. 그리고 거대한 나무 둥치의 외관에 막 구불구불한 터널식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외길 공중다리를 건너다 보면 약간 놀이공원 건물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보셔도 좋고 특히나 이 숙소가 호랑이, 캥거루, 개미 같은 테마로 꾸며가지고 10개 정도 객실이 있는데 네. 투숙객이 없을 때는 일반 방문객들에게도 내부를 보여주신다고 해요. 아이들은 또 가면 예. 여기서 뛰어놀면서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사진 찍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 기차역으로 갑니다. 기차역이요? 갑자기 기차역을 왜 가나 싶으시겠지만 여기 가시면 유럽풍의 기차역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932년에 개통을 했지만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철도를 1991년에 관광용 노선으로 다시 되살린 곳입니다. 단락기차역에서 차이맛 기차역까지 약 7km 길이를 복구를 한 건데 19세기 분위기의 열차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나무로 막 만들어져 있고 오. 그래서 목재로 만들어진 이 유럽풍 객실 또 사진 한 컷 찍어 주시는 거 네. 추천을 드릴게요. 재밌겠네. 그리고 이외에도 호수가 예쁘기 때문에 수원어항 호수 주변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라라라리라라라 찍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바오다이 궁전과 꽃정원도 구경하시고 하프린 야시장에 가셔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셔도 좋습니다. 어딜 가나 야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아, 동남아는 네. 야시장이죠. 그리고 액티비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6인승 지프차를 타고 여기가 또 소나무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숲길을 달리거나 닷달라라는 폭포에서 루찌 있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내가 속도를 앞뒤로 레버를 당기면서 조정할 수 있는 청룡열차 같은 개념인데 루찌를 숲속에서 막 타고 그리고 캐녀닝 막 계곡에 뛰어내리고 막 외벽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이런 것들 활동적인 분들 좋아하시겠다. 엄청 인기 있다고 하니까 예약을 하시면서 숲속을 마음껏 누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달랏은 사실 관광 인프라가 많이 발달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베트남 정부에서 달랏을 관광도시이자 휴양도시로 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네. 아시죠? 더 유명해지기 전에 더 사람이 많아지기 전에 전 세계 국적의 요리를 즐길 수 있고 긴팔을 입을 정도의 선선한 날씨 고원에서 즐기는 맛있는 커피까지 아담한 숲속 마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달라도 너무 다른 달랏으로 가보시기 바랄게요. 현지인들이 많이 아끼는 곳인가 보다. 그렇죠? 여긴 안 유명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상 그때 나 혼자 산다도 보니까 되게 MZ분들이 우리가 MZ라고 하지만 사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하면 좀 이렇게 바다 생각나고 해양 스포츠도 생각나고 했었는데 여긴 거의 숲속과 호수와 그죠? 저도 산보다는 그 바다보단 산파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가시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게요. 가자. 네, 오늘 우리 베트남의 이색 여행지로 다니고 있는데 다음은 또 어떤 곳일까요? 네, 다음은 나트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진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요즘 많이 듣게 되는 진짜 많이 가시죠? 나트랑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곳입니까? 네, 나트랑은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한 휴양지. 휴양지입니다. 별명은 동양의 나폴리. 아, 딱 느낌이 오시죠? 어. 이태리의 그 나폴리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백사장이 진짜 긴데 저는 운전을 안 해서 그런지 감이 잘 안 오지만 거의 7km 정도 되거든요. 기네요. 긴 거죠. 진짜 긴 기네요. 저희 7km에 이르는 백사장과 또 일조량이 풍부한 날씨 덕에 많은 분들이 휴양을 하러 가시고 네. 그리고 또 선탠을 즐기러 가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지 발음으로 이게 다르대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트랑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네. 나트랑이라고 부르고요. 나트랑을 다녀오신 분들은 낫짱, 낫짱 이렇게 현지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낫짱이라고 발음해야 되는구나. 좀 아는 척 해야 되니까 나 낫짱 갔다 왔잖아. 낫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트랑이 왜 나트랑이냐면 베트남어로 나가 집이란 뜻이에요. 네. 그리고 트랑이 하얗다. 하얀 집.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모래 언덕이 되게 아름답고 와. 하다 보니까 해변이 아름다워서 하얀 집이란 지명으로 불린 거라고 해요. 달랏은 완전히 숲이었고 여긴 바다네요. 바다죠. 모래사장. 해변이 아름다운 바다.
그래서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낮장비치 해변가에 이 새하얀 모래들 그리고 막 햇볕에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들만 상상해도 기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또 가성비가 좋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트랑의 키워드는 휴양도시 액티비티 호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씨 괜찮아요? 날씨 당연히 좋죠. 다른 지역과 달리 뭐가 있냐면 우리 왜 동남아 가실 때 건기 우기 꼭 보라고 네. 하셨죠. 우기에는 너무 습하고 비도 많이 오니까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건기가 가장 긴 곳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니까 1, 2, 3, 4, 5, 6, 7, 8 거의 한 7개월, 8개월 정도인데 다른 곳은 한 이 정도가 안 되거든요. 우리 여름 휴가 때도 여기는 갈 수 있겠네. 그래서 여름 휴가에 정말 가시기 좋은 곳이에요. 우기도 짧습니다. 바다랑 가깝기 때문에 건기에도 특별한 점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덥지가 않다. 좋네요. 그러니까 딱 휴양 가시기 좋은 곳. 딱 좋은 곳이네. 왠지 이곳을 간다면 그 비치 드레스 있죠. 롱 네. 드레스 딱 입고 나뭇잎 그려진 거 입고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트랑이 물색이 진짜 예쁜데 맑고 고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호핑 투어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배를 타고 나가면 아름다운 섬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호핑 투어뿐만 아니라 스노클링, 패러세일링 같은 해양 액티비티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각종 해산물로도 당연히 여기 유명하겠죠. 당연히 유명하겠다. 호핑 투어 하다 보면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코스가 일단 바다 위에서 배에다가 딱 내려주면 막 이제 놀다가 중간에 지치면 네. 섬으로 이제 끌고 가요. 막 다 같이 막 섬으로 데려가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섬에다가 현지 식사를 쫙 깔아주면서 먹고 좀 쉬세요라고 하시는데 좋아. 사진으로 봤지만 따끈한 조개수프랑 네. 조개구이에다가 새우구이, 볶음밥, 모닝글로리. 맛있다. 약간 추울 때 따끈한 숯 한번 네네네. 떠먹고 조합 너무 좋죠. 그리고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낮장에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향토 음식이자 왕족 음식으로 제비집 요리가 유명하대요. 제비집 요리요? 네. 제비집 요리가 얼마나 유명하면 제비집 음료수도 있어요. 캔 음료수. 진짜? 우리 에너지 드링크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드셔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네. 약간 우리 왜 밥맛 나는 아이스크림 있죠. 있죠. 그걸 살짝 녹인 맛인데 제비집 건더기가 살짝 들어있는. 그래요? 음료가? 네. 요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혹시나 나트랑 가시면 꼭 그 제비집 드링크 드셔보시고 알려주세요. 신기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색 체험이 있는데 나트랑에 머드 온천이 유명하대요. 머드 온천? 더운 해변 도시에 온천이 웬 말이냐 싶으시겠지만 나트랑은 베트남의 유일한 머드 생산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해봐야 되겠다. 가보셔야죠. 꼭 가보셔야죠. 특히 나트랑의 머드는 입자가 진짜 곱고요. 피부가 한층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 온몸의 피로는 이열치열 더워도 따뜻한 곳에 들어가 계시고 머드 다 몸에 바르시면 네. 이 진흥 목욕과 그 후에 온천욕까지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근데 아이 데리고 가면 여긴 좀 가기 힘들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워터 슬라이드랑 워터파크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이 함께 있는 머드 온천지도 있어요. 아이들이랑 그런 곳 가시면 되고 네. 되게 막 숲속에 뭔가 스파와 함께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연인끼리 즐기실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네요. 거긴 연인끼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머드. 그리고 또 관광지로는 포나가 참사원을 추천을 드리는데 말로만 들어서는 사원인데 베트남식 건물인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붉은 갈색 진흙으로 쌓아 올린 듯한 사원이고요. 네. 고대 힌두 사원입니다. 힌두 사원이에요? 생긴 게 저 보자마자 이거 되게 캄보디아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실제로 비슷한 외형을 가졌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캄보디아 앙코르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원이라고 해요. 네. 힌두교 유적지지만 내부는 또 불교 사원으로 꾸며져 있어서 진짜 겉과 속이 다른 네. 매력이 있고요.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사원도 있고 해양 액티비티, 테마파크까지 즐길 수 있는 어떤 여행이든 만족시켜줄 곳 그곳이 아마 나트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진짜 볼 곳이 참 많아서 갈 곳이 많아가지고 오늘 바쁘셨죠? 사실 얘기하느라고. 소개해드릴 곳이 더 많은데 제가 말이 계속 빨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욕심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찾아보시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베트남의 여러 곳, 이렇게 또 베트남을 즐길 수도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지방들이었어요. 예, 곳곳에 매력이 되게 많네요. 다음 주는 또 어떤 곳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유진 씨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상함 인정 연출 채널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